디지털 금융 혁신국을 맡고 있는 김용태입니다. 먼저 오늘 미래 포럼에 초청해 주신 허가영 회장님과 김보국 대표님께 또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서브테크 현황과 발전 방향입니다. 먼저 디지털 금융 시장 동향 말씀드리고 서브테크 개요, 또 국제기구 및 해외 감독 당국 동향, 또 새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대면 채널의 거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간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인터넷 뱅킹 고객 수가 이제 2018년 말 1.5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금 2021년에 1.9억 명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일평균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실적은 2018년 약 1천만 건에서 21년 1,700만 건으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또 증가하는 거에 또 다른 채널이죠. 모바일 채널을 보게 되면 등록 고객 수는 2018년 말 1억 명 수준이었는데 21년 말 1.5억 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용 실적도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도 또 간편 송금도 가파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16년에 간편 결제 규모가 7조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0년 상반기에만 35조 원으로 증가를 했고 간편 송금 거래 규모도 16년 2.5조에서 2020년 상반기에만 50조로 증가를 했는데 참고로 간편 송금이라는 건 법정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카드 정보를 저장해서 비밀번호만 집어넣게 되면 결제가 되는 것을 간편 결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점포도 지금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문에서 보시겠어 알겠지만 기존 금융권이 오프라인 점포를 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제가 만난 시중은행 채널 담당 부장님들 말씀이 유효 고객 그러니까 예컨대 예금을 30만 원 이상 대출을 200만 원 이상 갖고 있는 유효 고객이 1년에 몇 번 오프라인 이제 점포에 방문하는지 이제 카운트를 해봤더니 10% 미만이라고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효 고객이 실제 객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점포를 줄이다 보니 이제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한 창구도 또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당국의 어떤 또 숙제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전자금융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피지, 선불업자, 에스크로, 전자결제, 고지업등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17년 114개에서 2020년에 또 175개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거래 규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상당히 이제 긴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이 되겠죠. 빅테크 플랫폼도 지금 상당히 성장을 해서 물론 토스 여기 써 있는 토스는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토스 모두 이제 이제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고 있고 월간 방문자 수는 네이버가 3,700만, 카카오가 4,200만, 토스는 1,200만 명 수준인데요. 이제 카카오 네이버에 있어서의 어떤 금융 부분의 수익이 네이버가 4,400억, 카카오가 2,200억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토스는 이제 원래가 금융 전업으로 하는 기업이니까 좀 제외하더라도 이런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전통적인 플랫폼 기업의 금융 부문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브테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브테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 내용인데 조금 이제 가십 좀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사실 서브테크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슈퍼비전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이거 슈테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서브테크를 해야 되는지 고민했었는데 영상회의 하면서 원어민 외국 감독 당국자가 정확하게 서브테크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테크구나 이제 느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핀테크 용어 아주 익숙하시죠? 핀테크, 레그테크, 서브테크 이게 사실 이제 비대면과 자동화라는 거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핀테크는 이제 파이낸스 쪽이 그러니까 영업 사이드 쪽에서 이제 비대면 자동화가 일어나는 거고 레귤레이션은 영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당한 규제 준수를
자동화 비대면화하는 것이 이제 레그테크고, 그걸 감독 당국이 받아서 분석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서브테크인데, 이게 그 공통적인 키워드는 비대면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냥 그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은행이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고 이제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또 부실도 나겠죠. 이러한 모든 자료들이 뭐 특정 그 시간을 두고 감독원에 보고가 되고, 감독원에 보고가 된 것들을 그 감독원이 이제 자동으로 그 어떤 그 건전성 지표를 산출하고, 이 산출된 지표를 그 바탕으로 해서 경영실태 보고에 반영이 돼서 그걸 그 이제 금융회사에 이제 쏴주는데, 그게 다 자동화됐다. 그리고 서브테크에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속된 말로 좀 끝판왕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서브테크의 어떤 그 이제 동인 이거를 왜 그 쓰게 되느냐, 이거는 그 이제 FSB 그 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크게 이제 원동력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수요 측면에서는 서브테크를 통해 금융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서 감독 당국의 통찰력이 강화된다라고 그 분석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의 발전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감독 당국들이 그 이제 그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동향을 살펴보면요. BIS죠. BIS는 서브테크 업무를 이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 데이터 수집은 자동화된 보고, 데이터의 관리, 가상비서 등으로 구분되고, 데이터 분석은 시장 감시, 부정행위 분석, 또 미시 건전성 감독으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브테크 전략은 이 BIS가 이제 그 자료에 따르면은 39개 주요국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정도가 되는 20개 정도가 서브테크 관련돼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그 이제 발표한 바 있고요. 이제 서브테크도 좀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단계가 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단계가 있어서 그 고도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은 각 나라가 한 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브테크를 어떻게 그 활용하고 있는지, 이제 활용 분야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금융 당국은 앞서서 그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관련된 그 이제 7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서브테크를 운영하는 개발 중에 있는데, 그 7개 분야는 그 이제 자동화된 보고, 데이터 관리, 가상 비서, 시장 감시, 부정행위 분석, 미시 건전성 분석, 거시 건전성 분석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그 이제 그쪽 BI에서 서베이를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붉은색이 이제 개발돼서 실무에 활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은 붉은색이 활용되고 있는 건데 아직 붉은색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라색은 개발 중인 시스템이고요. 또 노란색은 아직 그 프루프 오브 컨셉 단계에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브테크 활용 현황을 보시면은 2021년 작년에 발표한 그 이제 BIS 보고서에 따르면 서브테크 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요. 19년 하반기 조사 당시에는 서브테크 기술이 주로 데이터 수집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미시 건전성 분석 업무까지 서브테크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한편 그 국제기구인 그 월드뱅크에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서브테크 솔루션을 제시해봤는데요. 월드뱅크는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서브테크 솔루션을 감독 정보 보고, 민원 정보 수집 처리, 또 비정형 자료를 통한 시장 감시, 문서 분석 기능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달성 목표를 위한 18개 세분화된 서브테크 솔루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국제기구 분석 자료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 각 나라의 해외 주요 감독 당국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좀 보면요. 그 먼저 프랑스 금융시장청하고 그 아일랜드 중앙은행 CBI죠. 여기서는 그 기존의 정형화된 금융감독 자료에다가 비정형 자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유튜브나 구글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그 비정형 자료들을 모아서
그 이제 감독 정책이나 혹은 감독 그 이제 어떤 필요한 사항들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좀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저희 그 감독원도 지난 이제 2020년이죠. 제가 이제 피테크 혁신 실장할 때 이제 P2P 업체들이 이제 등록을 앞두고 상당한 그 금융 사고 사기 사고를 쳤었는데 저희 담당자들한테 그 이제 투자자 카페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좀 얻도록 해서 좀 그 취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동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그 SNS에 있는 또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비정형 자료를 모은다는 게 그런 뜻이죠. 저희도 사실 그 투자자 카페 지금도 많이 그 감독원 직원들 이제 가입하고 들어가서 실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비정형 자료를 모으는 그런 그게 이제 지금 자동화된다는 뜻입니다. 그 FCA죠. 영국 이제 영업행위 감독청인데 여기도 그 이제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문서를 모아서 이거를 감독 당국자들 또 실무부서 하는 직원들이 시각화된 자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 이제 그 슬로스라는 프로그램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브테크 활용 사례 중에 이 최근 자료인데요. 2022년 3월이니까 지지난 달이죠. BIS하고 싱가포르 금융 당국인 마스가 그 어떤 그 이제 감독 정보 플랫폼인 프로젝트 엘립스 초기 모형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감독 당국이 금융 여신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여신 자료에다가 비정형 정보, 그러니까 뉴스나 SNS나 시장 데이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좀 예측해 보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나 어떤 산업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각국 감독 당국, 저희 나라도 포함되죠. 여기에 좀 그 알맞게 변형해 쓸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받아보면 상당한 어떤 그 개발에 그 좀 참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거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서브테크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게 먼저 첫 번째가 그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서 신속, 투명, 효율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와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복지 혜택, 의료 서비스, 일자리 정보 등 정부가 집사처럼 해주는 시스템, 국민집사, 마이 AI 포털을 제공하겠다. 또 의료, 법률, 농업 등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한편으로 디지털 그 가이드를 1만 명 그 채용해서 IT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그 약자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 이제 현 정부도 이제 어떤 금융 그 정부의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듯이 금감원도 또 이미 추진하고 있는 그 디지털 전환을 더 가속화해야 될 그 어떤 지금 상황인 것으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독 검사 체계를 IT 기반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감독원도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작년 1월 달에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게 그 TF를 상당히 오래 기간 그 가동하고 금융 감독 업무 전반에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또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중심, 또 그 직원 중심의 3대 핵심을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전환 로드를 만들었는데 그 이 전환 로드맵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그 단계별로 좀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 조직의 디지털 마인드를 좀 제고하고 두 번째 단계로 감독 체계를 좀 전환하고 세 번째로 이를 안착하기 위한 그 이제 그 실행 방안인데 그 이제 좀 상당히 좀 큰 어떤 그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사실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그 버텀업 방식의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자동화된 시스템을 많이 축적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감독원 그 직원들의 어떤 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서 축적시키는 게 더 그 좀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는 걸 좀 느꼈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그것은 대부업 상시 감시하고 부법 출신 판별인데
아까 이제 프랑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분적이나마 이런 SNS에서 자료를 모아서 대부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대부업을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추심 관련돼서 이제 대부업체의 녹취를 걷거나 혹은 피해자의 이제 핸드폰에 저장된 거를 저희 이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죠. 이제 STT라고 불리는 스피드 텍스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뭐 불법 추심을 이제 적출해내는 그런 것도 지금 쓰고 있고요. 보험 텔레마케팅 불안전 판매도 이제 키워드 검출을 통해서 불안전 판매를 잡아내고 있는데 2013년에 동양 사태 금융권에 있는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이제 불안전 판매 피해자가 생겼고 금융감독원 직원 200명 이상이 거의 한 2달 정도 매달려서 당시에 녹취록을 다 받아 적고 받아 적은 걸 통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를 잡아냈는데 지금 상당히 발전된 STT 기술이 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 불법 광고도 지금 저희가 이런 SNS 키워드를 통해서 또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 불법 광고에서 잡아내는 것들이 통장 매매, 또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이제 잡아내고 있고 민원 분류도 하고 있는데 감독원 민원이 연간 8만 7천 건입니다. 8만 7천 건이 감독원에 들어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상담은 40만 건이고요. 민원 들어오면 이 민원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 부서가 뭐 보통 복수로 이제 되는데 그거를 분류해내는 작업도 상당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자동화된 시스템에 집어넣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 AI 약관 심사도 제가 이제 실장 시절에 이제 작업을 했던 건데 사모펀드 약관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사항도 적지 않은 그런 이제 사례들 그러니까 약관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런 걸 1차적으로 한번 좀 걸러보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게 AI 약관 심사 시스템인데 물론 이게 감독원 직원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공개하게 되면 이제 사모펀드를 제출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한번 걸러보고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또 금융감독원의 이제 공공 데이터도 막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오픈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법인 등기 발급 절차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을 감독원 직원들이 뭐 연간 3천 건에 이르는 것들을 좀 자동화해서 좀 시간도 아끼고 그 역량을 좀 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에 그렇게 좀 투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전략 관련해서 조직의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감독원 직원들도 이제 시장과 좀 소통하고 학계 업계 전문가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디지털 트렌드를 공유하고 또 업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트렌드를 좀 감독 당국의 어떤 검사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또 디지털에 적합한 또 금융감독 IT 이제 인재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이 전환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사적 차원에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데 감독원 직원들 상당히 또 바쁜 상태에서 저희가 민원 챗봇을 만들려고 2020년까지 만들려다가 아직도 사실 못 만들고 있는데 고백을 하자면 민원 담당 직원들이 사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데 모두 민원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도화도 안 되는 상황이죠. 또 만들고 싶고 또 금융회사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싶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전사적인 또 감독 뭐 위에 이제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의 어떤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외부와도 또 지속적인 세 번째 또 외부하고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또 감독원의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